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도로시 도로라 엄마 뮤지컬 배우 홍지민입니다. 오늘은 또 엄마의 자격으로 제가 여기 왔는데요. 요즘에 난임 부부들을 위해서 임신이 되기 좋은 방법, 팁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또 출동하였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배란일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배란이 되면은 배란되고 끝난 게 아니고 배란이 되는 거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임신을 하기 위해서 배란을 한 거죠. 네. 배란 됐는데 없어요. 아, 하루를 기다리거든요. 얘는 딱 하루 기다려요. 난자가 하루를 기다려. 하루를 기다려요. 근데 정자가 안 와. 그럼 얘는 이제 허망하군요. 쓸쓸히. 이제 퇴장하는 거죠. 그러면 정자가 먼저 와서도 기다리나요? 미래에서 기다리는 거죠. 아하. 기다려야 돼요. 남자를 기다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보니까 여자가 절대 기다리면 안 되는 거죠. 남자가 먼저 가서 기다려야죠. 남자가 항상 기다려야 돼요. 빠르잖아요, 또. 그렇죠. 움직이지 정자가 못하는 빠르니까. 남자들은 못 움직이죠. 못 움직이죠. 아.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은 정자를 만나서 수영란이 만들어졌거든요. 네네. 그럼 그때부터 하루에 한 번씩 이제 분열을 합니다. 점점점 이제 커지는 거예요, 사이즈가. 네네네. 대략 3일에서 5일 정도 지나면은 자궁에 도달한다. 운동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3일에서 7일 사이에 이쪽을 이렇게 해서 관통 이렇게 도달해야 되는데 못 가나요? 못 가죠. 천천히 가죠. 그러면은 한 열흘 여기 있다 사이즈가 커지잖아요. 네. 관통을 못 해요. 어머! 그럼 여기서 잘하잖아요. 그게 자궁 임신이에요. 자궁 외 임신? 자궁 임신. 자궁 밖 임신. 그래서 아. 임신 준비할 때 담배 끊어라. 임신 제가 알기로는 12주까지는 무조건 조심해야 된다. 무조건. 그래서 어디서 어디까지 조심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때 막 공연을 또 하고 있던 시기여서 저도 사실 걱정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배란기 이후 수영란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일주일 정도는 난관에서 둥둥 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엄마가 뭐 찜뛰기를 하든 운동하든 상관이 없다. 상관없죠. 뭐 이렇게 맛있는 뭐 패스트푸드 먹어도 이때는 뭐 큰 상관 없습니다. 술도. 엄밀하게 상관은 사실 없죠. 그래서 그 산부인과에서는 내가 임신 사실을 알기 전에 먹었던 술이나 알기 전에 먹었던 약 정도는 괜찮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하. 감기약도 상관없어요. 네. 이때는 사실. 아. 심지어 CT 촬영 찍잖아요. 네. 상관없습니다. 이 시기는 상관없어요. 아, 그러면 언제부터 정말 조심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아기가 엄마한테 착상이 되고 나서 혈관도 만들고 태반도 만들고 이제 한 5주가 되거든요. 아기집이 보여요. 그때부터는 조심해야 돼요. 5주가 됐을 때는 이제 알죠. 임신인지 아닌지 알죠. 알고 5주부터 10주까지는 기관이 만드는 시기니 그때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5주부터 10주까지는 아주 조심해야 되네. 어떤 산책을 하든 어떤 행위를 하든 일상생활 정도는 다 커버가 가능해요. 그렇죠. 제가 7개월 말까지 공연을 했습니다. 그게 엄청 활동적인 공연 아닌가요? 활동적인 공연이죠. 뮤지컬 공연은. 근데 너무 공연을 중간에 스탑하지 않고 끝까지 한 거를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1번 지나친 운동. 지나친 운동. 적당한 운동 괜찮은데 네. 과다하게 막 코 운동을 막 코어에 쓴다든지 아니면 그쵸. 웨이트 막 너무 무거운 걸 한다. 그렇죠. 절대 좋을 일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나친 운동이나 스트레스 그거는 좀 받지 말자. 피해야죠. 스트레스가 제일 어렵죠. 네. 그다음 두 번째가 나는 평소에 손발이 차다. 네. 그럼 뭐 하나요? 찜질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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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상 시기에는 절대 찜질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찜질이라는 게 네. 온도가 네. 한 45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죠. 뜨겁게 해가지고. 우리 몸의 세포들은 42도가 넘어가면은 약간 좀 깨지려고 해요. 정상적인 대사를 잘 못 해내죠. 그래서 물론 내가 뭐 이제 임신과 상관없이 뭐 생리통이 있다. 그럼 찜질하면은 통증 완화되거든요. 그러나 이게 임신이라는 문제는 다른 문제니까 배란기 이후부터는 임신 가능성이 있으면 찜질은 하면 안 된다. 찜질. 아주 중요한 팁입니다. 네. 네. 그다음 세 번째, 요즘 그 카페인 음료
많이 마시잖아요. 많죠. 제가 몰랐는데 제가 다이어트 때문에도 카페인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는데 생각보다 저희 주변에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차와 음료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착상을 방해하고 유산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교재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 과도한 카페인 음료는 좀 먹지 말자. 줄이는 게 아니고 먹지 말자.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예민한 시기니까.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임신을 이렇게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야근은 좀 하지 말자. 그렇게 네 가지. 네 가지. 그건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태음 뭐 그런 처방들이 있어요. 아기를 건강하게 지켜준다. 그런 처방들도 있고 그리고 백출. 그러니까 들어본 사람도 있거든요. 백출은 삽주라 그러는데 이게 또 아기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성약이다. 백출도 많이 쓰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이제 아무리 순한 약이라 하더라도 백출은 뭐 미치광이풀이나 이런 거 오용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전문가랑 무조건 전문가랑 상의 후 처방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무조건 전문가랑 상의를 받은 후 여러분 처방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궁은 시스템이 수정란이 가지고 있는 이 DNA가 어떤가 면적을 봅니다. 쉽게 말하면 면적. 자궁이 면적을 본다고요? 아기를 면적을 보죠. 그래서 아이가 건강하면은 진입을 해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아이가 좀 이제 부실하다. 이상하다. 염색체 이상하다. 너무 이상한 게 많다. 그러면은 탈락시키나요? 불합격? 그 생리로 내보내죠. 몰랐습니다 이거를. 그런 시스템을 자궁이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제 노산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떨어지겠죠. 조금 떨어지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20대 여성보다는 그래서 임신이 또 잘 안 될 수가 있군요. 40대 여성이 유사 확률이 2~3배 더 높다. 유사 확률이 더. 그 얘기는 사실 자궁이 미리 걸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아기를 받기 위한 어떤 진화적인 노력이고 자궁 어쨌든 나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그런 뭐 걱정하지 말고 자궁이 알아서 선별해서 자궁이 알아서 면접을 보고 건강한 아이가 아니다라고 판단이 들면 오히경으로 이렇게 자연적으로 하니까. 그러면 선생님 제 주변에 보면 임신 초기에 임신이 됐다는 게 확실히 됐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계류 유산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그 계류 유산이라는 거는 이런 경우인가요? 대부분 염색체 문제예요. 염색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자궁이 이거를 그냥 스스로 계류 유산이 됐다고 해서 이거를 너무 슬퍼할 일만은 아니네요. 어떻게 보면 건강하지 않은 염색체라서 우리 몸이 스스로 불합격시킨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엄마가 죄책감을 가지거나 내가 혹시나 뭐 그래서 그런 건 아닐까, 뭐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라고 그렇게 깊게 너무 우울해하거나 슬퍼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엄마가 자책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내 문제야. 그럼요. 이건 내 문제가 아니니까 절대 그 자책하셔도 안 되고 우울해하셔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통계. 선생님 이 얘기를 듣다 보면 갑자기 생각나는데 습관성 유산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가 있던데 그런 경우는 3번 이상 되면은 습관이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습관성 유산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보고 검사도 있나요? 거기에서 또 문제가 되면은 문제를 또 해결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의 어떤 뭐 의술 그런 걸 믿어야죠. 맞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요즘에는 의학적으로 또 이렇게 한방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가 많고 그리고 또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다면 불임이 아니라 난임이잖아요. 조금 어려울 뿐이지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요.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아이를 낳아보니까 육아가 힘듭니다. 그러나 정말 육아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들지만 그 힘듦을 더 뛰어넘는 기쁨과 감사가 있으니 우리 난임 부부들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공부해서 도전해 보면 좋겠습니다. 난임 부부 화이팅!